드라마 가을입니다. 서동주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듯한 모습인데요. 다행히도 여원남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는군요. 하지만 여원남이 이 사건들의 동영상들을 염장선에게 보내는 부분부터가 여원남의 단독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대담한 행보인데요. 간병을 하던 장일남이 전해준 서동주의 휴대폰을 통해 의부 허일도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바다에서의 피습 동영상을 통해 안예스 수녀님의 사고 역시 뭔가 계획된 고의적인 사고들로 확신합니다. 안예스 수녀님의 사고 당시 여원남이 주변에서 청구호 비슷한 인물을 횡단보도에서 본 걸 기억하고는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했죠. 휴대폰과 함께 받은 수리된 자신의 팔찌를 보며 서동주와의 헤어질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새로이 깨닫고 여미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원남 혼자만의 자의적인 행동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후의 행동들은 여원남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여원남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게 되면 여원남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이 동영상들과의 거래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한편 염장선은 이제 서동주로부터의 이조원을 포기하고 대상그룹 자체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차강천 회장의 치매 증세에 대한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대상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동주가 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가시 같은 서동주를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몰라 미리 정리하려 하는 것이죠. 블랙요원 한 명이 염장선과 동영상을 자신의 조건 없는 이혼과 교환하자는 거래를 하고 나온 여원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아마 청구호와 한조를 이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서동주를 처리하기 위한 또 다른 한조를 살펴보면 다른 블랙요원 조과장이 서동주의 수중에 있다 보니 관리자가 직접 허일도와 한조가 되어서 서동주의 병원을 찾아 작업을 하다가 제압당합니다.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던 서동주가 순식간에 관리자를 제압하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허일도를 노려보는데요. 그런데 서동주의 행동이 조금 무리가 있죠. 의식불명이던 서동주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바로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이 서동주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원남과 서동주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서동주의 계획대로 여원남이 염장선에게 이혼을 대가로 카톡을 통해 동영상을 보내고 서로 간의 딜을 제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서동주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제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허일도는 놀라는 듯이 들어와서 괜찮은지 물으며 언제 깨어났냐며 큰일 날 뻔했다고 능청을 떨 것이고요. 교활하기는 염장선과 같습니다. 침입한 관리자를 제압하면서 놀라는 야간 간병인에게 쉿하고 조용하라는 말은 경찰에 연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무엇보다 이 관리자를 통해서 염장선과 허일도의 그간 만행을 모두 파헤칠 수 있는 기회이고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원남 쪽의 블랙요원은 장일남이 처리하겠지만 곧 바로 서동주가 여원남을 구하려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의 예고에서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대통령을 접견한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서동주가 대통령에 대한 접견이 가능한 것은 염장선입니다. 염장선을 앞장 세운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통령 접견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염장선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5년짜리이고 우리 집권당의 권력은 계속가야 한다며 대통령을 하나의 꼭두각시처럼 표현하며 모멸감을 줍니다. 만일 대통령의 지시로서 서동주를 제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면 이 사건은 나라 전체의 비자금 게이트 사건이 됩니다.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염장선을 꼬리로 이용하지 않을까 추정되는데요. 이제껏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지금 대상그룹 전체를 흔들어서 경영진을 교체하려 했던 부분은 염장선 개인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처리하면서 꼬리를 끊어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하지만 지금의 서동주는 사건 자체가 자신이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스위스은행 비자금이 2조가 있고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조력자로선 바다에서 자신을 구해준 장일남 그리고 여원남 또 한 명 컴퓨터 전문 해커 명태금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자신이나 여원남 그리고 명태금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권력으로서는 염장선과 대통령 쪽을 감당하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요. 언론과 여론을 이용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오픈되기 전에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정치 쪽으로 발이 넓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에도 영향력을 큰 미칠 수 있어야 하죠. 바로 차강천 회장인데요. 차강천 회장은 유달리 서동주를 좋아합니다. 지금 치매라기에는 애매한 간헐적인 증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서동주에게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재계 4대 기업 중 하나인 대상그룹의 차강천 회장 정도면 정치나 재계, 언론 모두에 있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활한 권력자 염장선을 상대해 온 차강천 회장이 이제 염장선을 끊어내기 위해서 허일도에게 들이받고 오라고 한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집권당과 야당과의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 재계의 입장에서 염장선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허일도에게 시킨 것은 염장선의 현재 위치를 자세히 감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염장선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남상철 의원을 대신 보내서는 자금 관리를 넘기라고 했죠. 이미 대통령이나 집권당 쪽에서 염장선은 토사구팽의 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차강천 회장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정치 생명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다에서의 서동주를 피습한 것과 이조원의 스위스 계좌 도난 사고 그리고 화꽃 축제에서 아네스 수녀 사고와 관계된 염장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일을 대통령과 집권당 쪽에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오픈되면 총선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가져오기에 염장선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체크하는 재계인데 더구나 거물 차강천 회장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염장선을 들이받고 오라고 한 것이죠. 드라마 보물섬이 정치적인 드라마가 아니고 복수극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은 깊이 중점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잠깐의 정치적인 연결과 함께 서동주와 관계된 인물들에 대한 복수에 치중할 것으로 본다면 구회에서는 여원남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시키고 서동주가 차강천 회장과 더불어 염장선에 대한 복수에 치밀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차강천 회장의 약간의 치매 증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마 서동주와 마찬가지로 차강천 회장의 트릭으로 생각됩니다. 염장선의 말을 빌어온다면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동주가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차강천 회장 역시 잠시의 치매 증상을 보이는 척하면서 염장선과 특히 허일도의 흑심을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내게끔 해서 제 발등들을 자신들이 찍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히 보면 차강천 회장이 서동주와의 대화에서는 아주 명석한 두뇌로 서로 간의 생각들을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에 나서는 서동주와 앞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일 염장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